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 어제부터 가 날이 상당히 화사해졌습니다. 추위가 많이 갔고, 예. 진짜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어제 곧 진짜 꽃 피겠다 싶어서 개나리 피겠구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참 좋던데 오늘도 뭐 춥진 않네요, 날씨가. 벌써 지금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번 남았습니다. 네 번 남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초 과정은 일단 그래도 가야 되니까 100% 이해를 다 하면서 가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죠? 또 가다가 또 다음 학기에 또 들어보면 좀 더 많은 내용이 이제 와닿고 이제 이래 되니까 일단은 기초 과정 제가 가는 대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천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천간의 변화란 56쪽, 56 쪽인데 천간 지지의 뭐 변화적인 관계, 합형, 충파의 이런 내용을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천간의 5극, 6합, 7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지? 그 천간의 합충이라는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고, 합으로 의해서는 이제 끌림 부부지합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정지야, 뭐 음양의 지야, 부부지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합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방향성이, 정신적 방향성이 합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오행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 운에서의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에서의 합, 대운에서의 합은 10년 주기로 오는 거니까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고, 그죠? 그 연준에서는 그 한 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다음 극이란 5극 5극 6합 7충인데 극이란 뭡니까? 그 오행의 상생상극에서의 극이란 그 이긴다, 제압한다, 그죠? 극 받는 글자에 제압한다, 그죠? 그러면 그 제압 당하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그걸 말씀드렸고, 충의 관계도 마찬가지. 충의 관계는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에서의 같은 극의 글자끼리 충의 관계. 충의 관계는 힘이 대등하다라는 거죠. 서로 맞부딪힌다. 극은 제압하는 거고, 충은 막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천간의 것이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명에서 합화로 인해서 합으로 오행이 하나 만들어진 그 오행이 그 명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일간에 관계를 줄 때, 생애의 관계를 줄 때 그 명주에 어떠한 환경이, 정신적 환경이 있노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됐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천간의 4개 글자 중에, 그죠? 4개 글자 중에 합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합은 무조건 하나의 오행이,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만들어지는 오행이 그 일간에게 생애의 영향을 줄 때, 그죠? 영향을 줄 때는 그 명주는 어떠한 성정을 지니고 있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론조사하는 건데, 그랬을 때 명주는 상당히 총명하다. 그런 명을 가진 명주는 상당히 총명하고 학술과 기회에 관심이 많고, 그런 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합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천지간의 합이면은 사람이 참 이래 양순합니다. 또 다정해요. 다정다감합니다. 합이. 충은 또 어떨까요? 충은 완전히 그 상당한 또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합은 대인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거나, 이성으로부터 그런 사람 관심을 많이 받거나, 또 그 사람의 심리가, 그 사람의 성정이 상당히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상당한 신약자들이 되게 또 그래요. 신약자들이 뭐 부안해동한다는 것은 그죠. 남이 하자는 대로 이제 잘 따라가는 이제 그런 성정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러한 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을 천간에 합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행이 일간한테 생의 영향을 줄 때 그런 명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천간은 이제 물론 천간의 거는 합에 대해서 또 암합도 있고 합거도 있고 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 또 말씀드리면은 좀 더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한 템포 더 차가지고 하도록. 오늘은 이제 지지에 거 하겠습니다. 지지에는 12개 글자들이 있는데 그 12개 글자들이 또 마찬가지로 합도 있고 충도 있고 뭐 원진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진이란 것도 있고 뭐 파도 있고 해도 있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신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쓰여지는 것들을 이제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합이라 하면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간에서 새로운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을 무조건 만들어 합이라 하면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지합, 뭐 유정지합 이래서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그 오행을 만들어낸다. 천간에 가서는 오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만들어진 오행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설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지금 지지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할 얘기가 지지에서는 실제적으로 크게 그만큼 변하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임상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차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자, 지지에서 합은 회합, 방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육합이라는 게 있고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합은 처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삼합, 세살토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합. 그다음에 육합. 요 세 가지 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방합을 제일 위에 줬고 삼합을 여기 줬고 육합을 여기 적어놨는데 방합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삼합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또 힘이 강도가 방합이 더 세다. 뭐 더 세다 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방위합이다. 그다음에 삼합이다. 그다음에 육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은 합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책은 우리가 몇 쪽이죠? 57쪽입니까? 예. 책에는 육합이 먼저 되어 있고 삼합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합은 방위를 이야기하는데 한 방위를 보는 글자들끼리 방위가 이렇게 우리 이제 4개의 방위로 되어 있죠. 방위는 자 여기는 항상 제가 목은 방위로는 뭡니까? 동쪽이잖아. 동쪽. 여기는 화. 여기는 남쪽. 여기는 서쪽. 여기 금이죠. 금. 서쪽. 여기는 수.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동쪽에 세계 서쪽. 여기 결국은 이제 이 봄, 계절적으로는 여름, 계절적으로는 가을,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죠. 겨울이다. 위치는 거의 고정불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죠? 봄의 석 달은 뭡니까? 인이라는 글자와 인묘진, 석 달을 봄이라 하더라. 그죠? 봄. 계절로 인은 뭡니까? 이는 여기 입춘에 있는 달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연을 먼저 시작하니까 그죠? 봄 석 달 지나고 나면 여름에 사오미 구간으로 가고 사오미 구간은 다시 남쪽 방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희. 그다음 서쪽 방향을 보는 가을에
지지는 신과 유와 수리라는 글자고 겨울은 해자축이죠. 해자축. 이렇게 해서 한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세 개 글자가 합쳐지면은 방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임묘진 세 글자가 만나면 방합에 의해서 뭐 어떤 오행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목국이 형성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개의 글자가 만나서 하나의 국이 만들어진다. 목국이 만들고 국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묘진 세 글자가 만나면 목국이 형성된다. 그죠? 사오미는 화국이죠. 말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신유술은 당연히 세 글자가 만나면 서쪽 방향을 바라보니까 금의 오행으로 힘이 뭉쳐진다는 얘기고, 해자축은 다시 수국이 만들어지니까 수화된다는 얘기예요. 수화된다. 하나의 크게 큰 집단을, 목에 큰 집단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집단의 목이란 임묘진이 목국이 형성되면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은 일간한테, 야들은 지지잖아. 지지가 자, 우리가 명을 이렇게 했으면은 요게 명주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장소라 해서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 명주죠. 명주의 특징인데, 지지에는 여기만 네 개가, 네 칸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임묘, 임묘진 이렇게 붙어 있든지 임묘진 이래 있든지 뭐 여튼 세 개 글자가 붙어 있다 이러면은 야가 이제 수의 국이 형성돼서 그 영향은 야한테 여기 있는 위치 일간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일간이 만약에 밑에 해자축 수국이 형성돼서 밑에 예를 들어서 수국이 밑에 형성돼 있으면 일간이 화라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죠? 의심작이 가잖아요. 불을 끄겠구나. 일간의 기운이 상당히 약화되겠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해자축 수국이 형성돼가 있는데 일간이 목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나무가 자라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또 나무가 그걸 충분히 받쳐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큰 물에 의해서 나무는 둥둥 떠 있거나 썩거나 하게 되죠. 뿌리가. 그죠?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위합은 요걸 방위합이라 한다. 한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 그런데 목국이 형성된다는 것은 지금 요 우리가 각 계절마다 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얘기고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들, 그죠?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 봄의 초입에 있는 글자는 우리 계절적으로는 입춘이 있는 글자, 입춘이, 그죠? 입춘이 있는 글자인데 야들은 이 봄을 이끌어 나가는 게죠. 야의 글자는 봄을 이끌어 나가는 글자라 해서 생지라 합니다. 봄을 만들어 생지. 야는 살아가는 글자는 여름을 만들어 나가잖아. 그죠? 여름을 열어주는 거거든. 여름을 세워주는 거. 야는 입하가 있는 계절이죠. 야도 생지라 합니다.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 인사신에는 막하다 생지라 합니다. 생지는 봄의 생지는 인, 사, 여름의 사, 가을의 신, 해, 겨울의 신해. 이걸 생지라 한다. 그죠? 생지 또는 생지의 특성은 역말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생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각 계절의 가운데, 각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 한가운데로, 봄에 한가운데 있는 글자는 묘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오, 그죠? 가을에는 유, 겨울에는 자, 야들 글자는 왕지라고 합니다. 왕지. 이 특성은 이 도화살 이 들어보셨잖아요. 도화를 뜻한다. 이 도화란 왕지란 이 계절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에요. 봄에 가장 강한 기운은 묘란 얘기고 토끼란 얘기고
여름은 말, 오람내기고. 그래서 각 계절에 가장 강한 기운의 글자이다. 그걸 왕지라 한다. 그래서 기운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야들 방해합에서 이 막강한 방해합이 형성되는 데서 인묘진이란 세 개의 글자가 만나서 도와주는 게 왕지가 중심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묘라는 글자가 중심이 된다. 그걸 천간으로 띄우니까 일간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요걸 이제 왕지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좀 이따가 삼합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행은 왕지 오행을 만들어집니다. 왕지 오행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야들은 봄에, 진이란 글자는 봄에서 여름을 열어주기 위한, 그죠? 그 환절기, 그런 역할을 하고, 미토는 또 뭐?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기 위함이고,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을 넘겨주면, 축토는 또다시 이제 봄을 열어주기 위함이죠. 야들은 전부 다 진, 미, 여름이 거를 미고, 술, 축이죠. 야들은 이 고지라 한다, 고지. 창고를 말한다, 창고. 그죠? 그래서 야들의 글자, 이 고지란, 이 고지 속에는, 나중에 시장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오행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진이란 글자는 여름을 여름답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 봄과 겨울을 다 내가 갈무리 해야 되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그래야지 여름이 여름답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갈무리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야들은 하는 얘기가 화계라, 화계. 그죠? 화계살. 맞나? 덮을 겠지 않습니까? 화계. 그죠? 화계라 합니다. 화계살. 재주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지의 거는 12개 글자 중에 항상 생지와 왕지와 고지가 만나서 방합과 육합이 만들어진다. 방합은 정리하자면 한방위를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한방위를 바라보는 세 개의 글자가 그 방위의 오행에 힘을 싣는다. 그죠? 오행의 국을 만들어진다. 결론이고, 그 다음에 삼합이란 것은, 삼합은 아까 네살터울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살터울이라고. 그 네살터울이란, 자, 삼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각각의 생지와 인이라는 글자 시작해서 인의 생지는 네 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가보겠습니다. 네 살 하나, 둘, 셋, 넷, 오죠. 또 네 칸 더 가면 하나, 둘, 셋, 넷, 술이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인, 오, 술, 삼합이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인은 범과 말과 개띠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범띠, 말띠, 개띠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만나서 합이 이루어지는데, 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이 공통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왕지의 도화한테 모이는 거죠. 도화살, 도화기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화에 모인다. 그래, 범띠는 또는 개띠는 이 말띠와 좋은 관계를 합에 의해서 형성되지만은 누구를 위하는 거죠? 다 요렇게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은 합화에 의해서, 그죠? 합화해서 화국이 만들어진다. 화는 오가 도화가 화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누구한테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일간한테 영향을 주자. 이런 얘기예요. 일간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합이 된다. 여기 네살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지는, 그죠? 또 하나의 생지는 사는 또 따지고 네 칸 더 가면은 사유축이 되거든요. 내주고 따지면 사는
유로 닭띠를 상징하는 유와, 그다음에 축, 소. 그 뱀띠와 이야기하자면 닭띠와 요 소띠는 삼합이 된다. 그래서 요게 세 개 글자가 합에 의해서 또 다른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오행이 만들어질까요? 이거 금이잖아. 화해서 이 금이 만들어진다. 금한테 밀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는 신은 신의 생지는 그죠? 신은 네 칸 더 가면 이 자가 되죠. 신자진입니다. 신자진에 의해서 원숭이 띠와 쥐띠와 용띠는 삼합이라서 굉장히 끈끈한 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끌림이 있다. 근데 이 세 개가 만나면 누가 구심점이 되나라는 거죠. 그 자수가 구심점이 된다. 가운데 도화의 오행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라는 걸 따는 해묘미가 삼합인데, 그죠? 해묘미는 해수와 이 묘는 이 목과 토가 만나서 결국은 도화의 오행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가다. 그래서 이게 삼합의 글자들끼리는 상당히 유정하다. 만약에 전에는 우리가 띠로만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살 암기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4살 터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일지에 갖고 있으면은 일지에 이런 삼합의 글자들끼리나 또는 방합의 글자들끼리나, 내가 인이란 글자를 갖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 중에 묘를 글자를 갖고 있다라든지, 그죠? 또 묘라는 글자를 갖고 계시는데 또 고입에 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끌림이 있다 이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묘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데 해라는 일지의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미토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또 끌림이 있다, 보이지 않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끌림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삼합이라 합니다. 삼합. 그 우리가 해보면 이 세모, 삼각의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다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생지 하나와 왕지가 고지가 만나서 삼합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왕지의 오행을 따른다. 그죠? 왕지 오행에 힘을 실어준다. 그 국이 형성되면 그게 다시 그 일간한테 어떻게든 생과 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요걸 삼합이라 한다라는 거고, 육합은 이 12개 글자가 두 개를 짝지어서 만나서 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책에 5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죠. 57쪽에 제일 위에 자축합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손가락 모양의 모양을 놓고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 네모의 그림이나. 자, 여기 왼손이라고 보면 왼손. 여기 반지 끼는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반지 끼는 손가락. 반지 끼는 손가락 밑에 요 자라는 글자를 포지션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할매들 이제 손으로 계속 이라 봅니까? 저 달성공 앞에 가도 계속 손으로, 어른들 다 손으로 안 합니까? 요게 요겁니다. 요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해합은 그대로 놓고 보면 돼요. 그죠? 그대로 놓고 보면, 아, 요게 방해합이구나. 요거는 우리 제일 작은 요 애기 손가락 뿌리는 해의 자리고, 돼지. 반지 끼는 손가락은 자의 뿌리에는 자의 자리고, 그죠? 자축, 인, 요 두 번째 방향을 지어, 인묘진, 요 방해합이고, 사오미, 손가락 끝에 다 있는 거죠. 사오미 화, 신유술, 마지막 화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 신유술 오르고 성장하고 그걸 내려 수렴하고, 그죠? 요런 데. 자, 여기에서 자, 책에 자축합 해놨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자축, 반지 끼는 손가락의 뿌리에 위치하는 자와 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장지, 가장 손가락 긴 손가락의 뿌리, 축, 자축합. 이 두 개 이제 끌립니다. 자축합이다. 그래서 자는 쥐와 소띠는 합이다. 그죠? 자축합토라고 하는데, 자축합토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의 수와, 그죠? 토의 이 축은 토잖아요. 오행상. 그죠? 합에 의해서 토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토극 수의 오행상. 그 육합에서는, 지금 삼합과 방해합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크게 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을 지대합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육합에 의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상을 해보면 크게 합에 의해서 크게 어떤 확연하게 변화되는 걸 조금 임상을 아직 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크게 변화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명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토화된다. 그리고 결국은 쥐띠는, 그죠? 다시 얘기해, 쥐띠는 소띠를 만나면은 뭡니까? 쥐가 소화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명리적으로 잘하는 글자는 여기서 도화라 했습니다. 도화. 제가 자축합수라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자축합수는 방해합의 반합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굳이 육합에서는 요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약간의 불만도 있고, 불만이라기보다는 제가 학문적 근거를 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연구비를 받으면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육합에 있어서의 관계에서는 합화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자축은 합토다. 그죠? 자축은 합에 의해서 토다 이전에 잘하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굉장히 유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합이 아니라도 뭐 이 방해합에 벌써 이 반합이 되거든요. 아까 방해합하고 삼합하고는 제가 놓친 게, 이 왕지가 반드시 낀 방해합이라 하면은 왕지가 낀 속에서 세 개의 다가 모여야 이 목국이 형성되는 거는 맞는데, 그 중에 진과 묘를 만나든지 인이 묘를 만나든지 했을 때는 반틈의 합이라, 2분의 1 반합이라 해서, 그죠? 반합으로 쳐준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반합이라 하기보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냥 한 방향을 보기 때문에 친구처럼 유정한 건 있지만은 합으로서는 인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지가 도화가 끼어야 된다는 거죠. 도화라는 게 뭐냐면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내가 끼를 부리, 옛날에 도화는 저 도화끼 있다라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 도화끼란 내가 끼를 부려서 내가 끼쟁이처럼 내가 남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도화라 하면 내가 끼를 부려서 남들한테 다가가는 걸로 상당히 이제 그쪽 쪽으로 많이 비유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도화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끼를 부려서는 안 돼. 끼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화예요, 원래. 다시 이야기한다면,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연예인들이 자기 끼를, 내 재능을 뽐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뭐 인기를 먹고 산다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하는데 도화라는 우리 명리적 개념은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삼합이나 방합은 합에 의해서
도화에 집중된다. 도화의 오행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합은 자축합, 자와 축을 만나면, 육합의 가장 큰 쓰임새는 어디에 있냐면 서로 명예, 서로 사주 명 속에서의 일지와의 관계. 그죠? 우리 궁합 볼 때 그래 보잖아요. 일지와의 관계, 궁끼리의 관계. 궁끼리의 관계 중에 궁합 중에는 뭡니까? 일지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지의 자와 일지의 축과의 관계는 굉장히 유정하다. 유정하다. 요즘 저 뭡니까 이 뭐지 여론조사 하는 거 그거 계속 많이 오죠. 짜다가 쓰임도 없는데 나한테는. 그래 어떤 보면 손으로 보면 자와 축은 합이다. 자축합토. 그죠? 그다음에 또 묘는 인은 그다음에 인으로 가야 되잖아. 자축 인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인은. 그다음 책에 볼게요. 인해 돼 있죠. 인의 위치와 해의 위치 손으로 보면 자축에서는 인은 제일 끝에 있는 손가락 인해의 위치. 인과 해는 요것끼리 또 합이더라라는 거죠. 인해 합 목이더라는 얘기요. 그죠? 그 다음 또 손의 위치도 보고 묘술이죠. 묘술. 묘와 술. 그죠? 묘술합. 그 목이 만들어졌으니까 화가 만들어지겠죠. 묘술합화 맞죠? 묘술이 합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는 일어났습니다. 뭐 여기 극합, 생합, 극합, 생합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극합, 생합. 그런데 극합, 생합이라는 건 결국은 지지에 있는 상황들은 현실적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이게 이제 일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면 아까 이제 이 인의 합목이다. 만약에 내 명에서 인해가 있어, 인이란 글자에 해라 요 있어. 인의 합목이라서 이 목이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현실적 환경인데, 그럼 결국은 내 일간한테, 그럼 내가 이런 인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목의 성정이 두드러진다라는 거거든요. 목의 성정이 두드러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정해 볼게. 임수일간인데 뭐 신해 뭐 예를 들어서 신해가 있고 임자가 있고 그죠? 이래 있다면은 아니지. 신해 임으로 해. 그죠? 그래 인해잖아. 인해가 합이 되니까 인해 합 지금 책의 이야기로 그죠? 인해 합목이 형성된다. 인해 합목이라고 하는데 인이란 글자와 이 합에 의해서 이 임수는 금생소받은 이 임수는 목의 성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시 목의 성정은 뭡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목은 시작함이잖아요. 바로 행동으로 옮김이거든. 또 임목은 시작 중에도 이 전체가 목국이지만 시작 중에도 인이라는 거잖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 인이라는 글자는 없던 것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거. 어두운 곳에서 밝음으로 이런 거거든요. 새벽을 여는 거거든요. 하루를 열어가고 1년을 여는 거가 이거는. 그래 어떤 것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에서 물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행동적 성정. 요거는 묘는 이미 여기에서 과정이잖아요. 자라남이거든요. 유지 개성하는 거잖아요. 더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수일간, 이민일간은 해월에 태어났다면은 이건 굉장히 목의 성정이 두드러져서 굉장히 행동이 빠를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또 임이 있고 만약에 임자가 또 이래 있으면 수생목 하잖아. 수생목 그죠? 목의 성정이 수는 뭡니까? 수는 가만히 있음이거든.
어두운 곳에서 자꾸 지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주 명소를 어떻게 갖춰지는데 본질적인 이 사람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사람인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 수생 만약에 인의 합목이 됐으면 행동을 뛰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육합은 이걸 다 우리 다 외워야 됩니다. 방해합, 삼합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인해 해가 여기 있네. 인해 합목이더라. 그죠? 그다음에 묘라는 건 토끼는 개화, 묘술합 화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그죠? 이것도 그래요. 이 묘술, 이 술이라는 글자는 이 삼합에서 보면 아까 인오술 했잖아요. 인의술을 화의 고지랄까 고지라 했잖아. 고지인데 인이란 글자를 묘라는 글자를 만나서 이 화가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묘는 이건 여기 만나면은 묘라는 글자는 이 술토라는 땅을 만나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이 안에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성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진이라는 글자는 유라는 글자와 만나면 진유합금이 된다. 자, 이거 원래가 이제 진이라는 글자가 오잖아요. 진이라는 글자, 갑진년에 진이라는 글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 진이라는 글자는 자기 명 속에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 진이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와 합을 해서 뭔가를 결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유의 성정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여기는 가을이잖아. 결실을 만들어내는 구간이거든요. 그 진이라는 글자는 내 명속에 원래 명석에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닭띠는 반드시 있겠죠. 연지에 있으면 닭띠는 반드시 있지만 가장 그 명에 가장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이 크게 주는 것은 일지, 그죠? 그다음에 월지, 1월이 가장 환경이 크죠. 1월, 그다음에 시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유라는 글자가 닭띠는 좀 멀리 있어, 그죠? 멀리 있지만 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어에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뭐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그걸까지 파악해봐야 돼요. 어쨌든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올해는 이 유라는 글자가 한층 더 나아진다. 기대해 볼 만하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얘기고, 또 사라는 글자는 뱀이나 사라는 글자는 요 신 원숭이 신이라는 글자와 합을 이루고, 그죠? 사신. 요거는 금이었다면 요거 순에 그다음에 오행을 만들어지는 거는 거죠. 차례대로 만들어요. 사신합수. 그다음에 오미는 옛날 고서에서는 오미는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행이 없어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오행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토부터 만들어져 중심이 되는 토부터 만들어져서 목이 만들어지고 화가 만들어지고 금이 만들어지고 수가 만들어졌는데 오행이 다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뭡니까? 반합이에요. 화의 반합입니다. 요 글자가 두 개 만나면 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올라가겠죠. 내 명 속에서 온도가 굉장히 상승된다. 그래서 사실은 오미 반합의 화다. 화의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육합은 굉장히 쉽죠. 손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내가 외우지는 못해도, 그죠? 외우지는 못해도 자축은 합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인해, 요 위치만 이제 파악되면 돼. 합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지의 합은 이런 세 가지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지의 합은 시간이 참, 예? 일지의 이유가 있으면 일지에? 예. 예. 일지의 이유가 있으면 일지의 이유가 있다. 앞뒤 일지의 이유가 있는 것보다 일지의 이유가 있으면 올해는 그렇죠. 더 낫겠네요. 예. 일지의 이유가 있으면 나와 부부궁이잖아. 그죠? 내 몸이기도 하지만은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존일이기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유라는 글자가 내한테 이미 용신급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면은 안 좋겠죠. 합의에 의해서 유라는 글자가 합의에 의해서 만나면은